네, 오늘도 시장 대응 많이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. 다음 주도 저희가 큰 그림을 그려보면서 대비 전략 세워봐야 될 것 같거든요. 네, 최태규 전문가 함께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반갑습니다. 시장 좀 어려워지고 있는 것 네네. 같아요. 네, 오늘도 하방 변동에 노출이 되면서 나도 좀 현금을 들고 있어야 될까? 이런저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가 상대 비교하면 괜찮은 거죠? 견조한 거죠? 당연한 거죠. 네. 네네네. 네, 일단 뭐 금요일이고 또 다음 주 시장에 대한 거 한번 좀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미증시 같은 경우는 한번 차트 한번 볼 텐데 한 번 더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차트 흐름을 보여줬고요. 일단 하단에 60일 이평선이 있지만 한번 깨는 모습 보여주면서 제대로 된 조정 한 번 더 나오면은 뉴욕 증시는 마무리될 것 같아요. 결국 이러한 패턴 보여주고 있는 게 8월 달 우리 코스닥하고 아주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. 네. 어제 갭 떠놓고 또 장중이 마이너스 2% 만들면서 하락했다라는 것은 결국 오늘 또 살짝 만약에 올라가더라도 다음 주에 한번 제대로 된 하락이 나오면서 마지막 겁주기 툼에 나오고 미증시는 조정 마무리되면서 다시 이제 상승 쪽으로 가는데 그럼 이러한 상승 쪽에서 그 전에 있었던 뭐 애플, 마이크로소프트, 테슬라 이런 애들이 올라가느냐 했을 땐 그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. 아마 그들 쪽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상단에 대한 이제 부담감이 있고 아마 매물 소화가 거기서 나오면서 향후 하락장에서 주도적으로 하락할 것 같고 지금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증시 대부분 뭐 경기 소비재를 비롯한 그동안에 많이 눌렸던 종목 섹터 쪽에서 움직임이 연출되고 있어요. 니콜라 같은 경우도 좀 안 좋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. 그 공매도 투자자 그 힌덴버그 리서치가 이들 니콜라는 실체가 없다. 기술 역량 파트너십 아니면 모든 그 제품에 있어서 거짓된 게 너무 많다라고 하면서 오늘 공매도 쪽에서 물량 나오고 그러면서 좀 급락했는데 자, 이 니콜라 같은 경우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러한 상처가 난 종목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. 그동안 수소차로 많이 아니면 니콜라를 많이 수혜를 받았던 한화라든가 하나솔루션 네. 이들 종목군들은 우리가 좀 확인하고 접근하실 필요가 있어요. 주가도 고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우리 시장은 왜 그럼 상대적으로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줬을까? 네. 결국 공매도 연장이라는 그러한 거 하나 하고요. 그다음에 개인의 풍부한 자금, 그다음에 정부 정책 이러한 것들이 다 맞닥뜨리면서 상대적으로 강한 거고 또한 우리는 8월에 이미 한 대 맞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체력이 강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미국 증시와 우리 증시와의 차이점은 그들은 12년 올라왔고 우리는 올라간 게 없어요.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조금 더 탄력적인 모습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도 일정 부분은 11월 달 부담감에 대해서는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. 아직은 그 미증시가 다시 저점 잡고 올라가게 되면 그 중심에는 결국 연준의 역할 그 다음에 또 경기 부양에 대한 합의 이러한 것들이 미증시를 좀 다시 올라가게는 하겠지만 결국 11월 달 그 부담감은 그들도 갖고 있고 우리도 갖고 있고 그러한 부분이 외국인 연기금이 시장에서 계속 부정적인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. 그러면 네.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다음 주면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시장은 다시 상승한다고 봐요. 그러면 상승할 때 그동안에 많이 올라갔던 그들 쪽으로 매매를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할 때 그건 아니에요. 먹을 게 거의 없어요. 그러면 오히려 이제 하단에 있는 종목군들 그동안 수혜를 좀 덜 받았던 섹터 종목군들 쪽에서 움직임이 연출될 수 있으니까 네. 오히려 그쪽으로 좀 우리가 좀 방향을 잡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결국에 우리 시장은 개인의 어떤 지배력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면 약간 절름발의 느낌도 있는 거잖아요. 너무 개인들의 수급에 의존하기 때문에 불안하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네네. 공매도가 금지가 연장이 된 거 자연스럽게 그래서 외국인들 베팅이 더 이어지고 있는 건데 이 힘은 계속해서 갈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? 어차피 11월 그 하락장 나오기 전까지 개인이 끌고 갈 수밖에 없어요. 네. 외국인이나 우리 기관 투자자들은 시장에서 아예 힘을 안 써요. 거기 프로그램까지 보면 거의 매일 2천억, 3천억 매도가 나온다는 건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시장에서 크게 뭔가 변화가 없기 전까지는 시장 스탠스에서 변화가 없습니다. 개인이 결국 주도하는데 개인들도 역시 다 각계 전투거든요. 어느 순간 분위기 바뀌면은 서로 빠져나가려고 할 거예요. 네. 그러한 시점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눈치 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 주도권은 개인으로 바통 터치가 됐고 못 올라온 쪽이 그 이후에도 다음 주에도 더 기회가 있다고 보셨는데 오늘 꿈틀거리는 게 내수주가 아니겠습니까? 이쪽도 괜찮다고 그게 보세요? 왜 그러냐면은 네. 결국
올라간 데서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빠져나가요. 그럼 그들이 쉴 수는 없으니까 그 자금을 밑에서 있는 종목군으로 자금 순환을 하는 거죠. 거군요. 네. 네.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 자금의 순환처를 따라가는 게 수익의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. 네네. 네, 그렇게 전략까지 함께 짚어주셨습니다. 다음은 이슈 플레이가 오늘 오랜만에 일고 있는 저희 대북주를 조금 봐주시면 좋겠는데,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 올렸어요. 네, 김정은 위원장 건강하다. 네, 지금 과소평가까지 말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트윗 글을 남겼고,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도 있었기 때문에 왜 또 슬슬 북한에 대해서 얘기를 꺼낼까? 대선용입니까? 네. 일정 부분 네. 그게 이제 반영되고 있는 거죠. 네. 일단 오늘 대북 관련된 종목들 보면 60일 이평선 밑에서 대부분 다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. 그 떨어뜨리기도 아깝고 그렇다고 올라가자니 올라갈 이슈가 없었는데 오늘 이 세 사람이 좀 북한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한 번씩은 올렸는데 다 매물대 맞고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. 그러면 오늘 이야기한 것들 하나하나 보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김정은 건강하다. 그리고 그에 대해서 과소평가하지 말라. 즉 내가 아니면은 북한은 할 수 없어. 그런 것을 저는 내비친 거고 네. 또한 주한미군 사령관 같은 경우도 북한 10월 도발 이러한 뉴스들이 좀 나왔거든요. 그거에 대해서 징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안정감을 줬고 또한 그 폼페이오 같은 경우도 이제 북한에 대해서 이제는 한번 던진 거죠. 우리하고 한번 건전하게 다음 대화 한번 해보자. 이러한 것들이 이들 종목군 쪽에 한번 이 시세를 분출시켜 준 겁니다.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뭐 철도 그다음에 관광 비료가 강했죠.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 개성공단 그 네. 하나씩 한번 좀 보면은요. 일단 뭐 철도하면 데아티아인데 이 보시면 차트 딱 보세요. 60일 이평선 딱 맞고 결국은 떨어지지요. 결국은 이 부분에 있어서 얘가 단발성 이슈지 이게 치고 가기에는 아직 모멘텀이 더 부족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. 네. 그다음에 이제는 우리 관광하면 이제 아난티인데 아난티 같은 경우는 아직도 좀 힘이 더 없네요. 예, 일단 20일 이평선 여기에서 좀 머뭇거리고 있는데 결국 아난티는 좀 더 힘이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인디에프 개성공단 같은 종목도 그래요. 결국 이러한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일단 철도 쪽에서 그래도 좀 시장에서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분위기가 이 차트에서 나타나는 거고 전체적인 뭐 개성공단이든 관광이든 아니면 철도든 보시면 추세를 전환해서 가기에는 뭔가 강력한 모멘텀이 있어야 되고 제가 봤을 땐 그거는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가장 수혜받을 수 있는 건 내가 봤을 때는 이쪽일 것 같아요. 네, 네. 예, 트럼프가 이쪽으로 잘 해가지고 자기 노벨 평화상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쪽하고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보면서 차트가 다 보는데 사실 이렇게 이슈가 한번 빵 터지는 날은 그래도 거래가 조금 터지잖아요. 근데 거래도 안 나오면서 다 음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에 거의 의미가 없는 주가 흐름이라고 이렇게 봐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보유자분들은 이 생각을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? 다 거의 손실권에 아마 분명히 매매가 진행이 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럼 대선을 바라보면서 이거는 들고 가야 됩니까? 완전히 중장기로 가는 게 지금은 맞는 전략이라고 보세요? 어차피 2달짜리니까요. 네. 2달 남았으니까 보유해야죠. 차트도 뭐 일단 이 인디에프 차트만 보더라도 차트가 깨진 건 아니에요. 그냥 박스에서 그냥 움직이질 답답할 네. 뿐인데 뭐 여기서 손절한다라는 건 아깝죠. 뭔가 기대감도 있으니까 뭐 뉴스에서는 계속 바이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누가 당선될지는 솔직히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. 그랬을 때 만약에 진짜 트럼프가 됐을 때는 오히려 경협주들은 그냥 올라가면서 잡지 못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깨지 않는 이상은 네. 굳이 여기서 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대선을 의식한 오늘 발언이 조금 많이 나오긴 했는데 시큰둥하거든요. 하지만 내가 여기에 베팅을 하고 싶다 하시면 기노업으로 조금 보시면서 노벨 평화상에 욕심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할지 그 여부를 판단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오늘은 크게 의미 없다 이렇게 봐주셨습니다. 다음은 저희 디지털 뉴딜과 관련해가지고 큰 종목들 가운데서 드디어 이제 움직인다, 아이고 시원하다 하는 쪽이 이제 SI 쪽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. 스마트 물류에 대한 기대가 많고 오늘도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. 굉장히 잘 가네요. 네, SI 시스템 통합 쪽에서 이제 그룹사들 쪽 종목군들이 좀 강하게 네. 움직이죠. 결국 그것은 어찌 보면 또 하나의 테마로 형성되면서 시대 흐름에 맞춰 그동안 안 올랐으니까 한번 올라주는 그러한 차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뭐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. 그렇다고 하면 결국 지금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건 디지털 뉴딜
그 디지털 뉴딜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에 많은 개별주들이 움직여줬는데 네. 거기다가 이제는 또 이제 재택근무, 원격근무 이러한 것들이 그룹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해 나가야 될 어떤 과정이라고 보여져요. 네. 그러면 그러한 그 시스템 통합 관련된 것들이 부각되면서 그룹주들 내에 그 대표적인 기업들이 지금 시장에서 주도적으로 움직이는데 저 삼성 SDI, 신세계 INC, 뭐 롯데정보통신 또 등등등등 보면 주가 흐름이 다 똑같아요. 다 똑같은데 결국 그러면 이들이 더 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는 네. 먼저 삼성 SDS를 한번 좀 보면은 이 종목은 제가 한번 좀 말씀드렸었는데 보면은 결국 충분히 이 61일 이평선까지 내려와 줘도 되는데 안 내려와 주고 일단은 어제 갭 떠놓고 음봉 나오고 다시 올라가고 있죠. 그러면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이런 큰 종목들이 그냥 뿡뿡 가는 건 아니고요. 좀 매물 소화하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재차 반등할 거라고 좀 보여져요. 그러면 이 종목 오늘 다시 한번 올라가지만 또 음봉 나올 수도 있어요. 그러나 네. 오늘의 저점 안 깨주면은 결국은 차츰 좀 거래 줄면서 또 그러다가 한번 거래 빵 실으면서 이전 고점까지 올라가는 모양새가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. 왜냐 네, 네. 많은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한 종목 이제 신세계 INC 볼까요? 이 종목도 보시면 네. 거의 똑같죠. 근데 얘는 아까 SDS보다 더 강한 거는 오늘 또 고점을 만들어줬어요. 자, 고점을 만들어주면 또 갭 떠놓고 또 음봉 나올 수 있어요. 그러한 모양새 가면서 이 종목은 좀 주봉을 좀 봐야겠는데 주봉 보더라도 좀 많이 튀었죠. 그러면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. 네, 그러면 예. 월봉 보면은 월봉에서는 좀 어느 정도 좀 방향이 보이네요. 네. 일단 한 17만 5천 원까지도 한번 열어놓고 봐도 될 것 같아요. 이전 고점 뭐 거기까지는 업사이드 아니더라도. 많이 네네네. 받으시는데요. 네. 그 다음에 이제 롯데정보통신, 롯데그룹주들은 많이 힘든데 일단 내년에 이제 롯데호텔 이런 상장 이런 것까지 좀 결부시킨다면 저가일 때 한번 매수해도 되는 게 롯데지주 아니면 이제 롯데 관련된 종목군들인데 얘는 좀 아까하고 좀 차별된 모습은 보여주지만 어제 고점 좀 못 치고 갔어요. 그러나 충분히 다시 치고 갈 수 있는 여력은 된다. 결국 이들 종목군들은 같이 놓고 보세요. 그러면 네. 같이 움직이니까 그러한 흐름 쪽에서 보고 그럼 이 종목은 목표가를 어디까지 보냐면 일단은 한 44,500원 여기가 좀 강한 매물대가 형성됐으니까 일단 44,500원까지 한번 열어놓고 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그간에는 작은 종목들이 테마 형식으로 움직였다면 이렇게 이제 큼지막 종목들까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대기업을 등에 업고 있다라는 강점은 있지만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일감 몰아주기라는 또 비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거웠던 것 같은데 하나 더 봐주면 포스코 ICT가 최근에 신고가 계속 내고 있고 오늘도 가장 강하거든요. 요거는 어떤 대응 필요하다고 보세요? 포스코 ICT. 네. 포스코 ICT요. 네. 네. 이게 지금 오늘 장중에 16%까지 슈팅이 나왔고 윗골이 조금 달고 있는 패턴 보여주네요. 신고가입니다. 네. 네네. 차트가 잘 안 나오는데 네, 잠깐만 현재 기다려- 거래도 상당히 많이 실으면서 요거는 그냥 수세 대응 가능할까? 그것도 너무 많이 못 움직였던 종목이어가지고 네네. 궁금하실 것 같아요. 포스코 ICT. 네, 바로 보여드릴게요. 네, 와 그냥 쏴버렸죠. 네, 일단 쏴버리고 오늘 고점 만들고 다른 종목에 비해 가장 강력한 슈팅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은 일단 뭐 월봉 보면 일단 목표가는 어느 정도 보여집니다. 일단 8,000원까지는 열어놓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워낙 강하게 슈팅 나왔기 때문에 오늘 고점 나왔죠. 그럼 얘는 다시 내일도 요런 음봉 한번 더 나오게 되면은 네. 가볍게 한번 올라갈 수 있어요. 그러면 이 종목 같이 저들 종목하고 같이 놓고 보고요. 결국 이들 그룹 쪽은 이 기업에서 밀어주고 또 관련된 파생해서 연결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오히려 개별주보다는 좀 더 뭐랄까 실적 측면에서 낫다 이렇게 좀 네. 보여집니다. 알겠습니다. 그렇다면 큰 그림 어떻게 그려볼까요? 네, 일단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우리 이제 급등주보다는 좀 이제 상대적으로 그동안 소외받았던 종목군들을 지금부터 분할 매수하게 되면 오히려 10월 달에 이들 쪽에서 강하게 수익 내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거 거기 이제 눈길 주지 말고 진짜 중요한 시기입니다. 저점에서 분할 매수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요즘 고점주 따라잡기 하면 잠 못 자실 것 같아가지고 네, 여유 있게 조금 싼 종목 저희 한번 기웃거려 보겠습니다.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